작년에 그 해외 주식을 많이 증여했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비과세가 되는 금액이 6억 원. 네. 그렇죠. 6억 원까지 이제 이내로 이제 증여를 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은 증여세 신고해야 돼요? 네, 신고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배우자한테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다 보니까 증여만 하시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단 세법상 납부 금액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는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신고하는 의무와 납부하는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야, 근데 나 이 콘텐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1대1 상담받는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하나 더 좋아. 텐션이 올라갑니다. 아, 증여세 계산, 증여세 네.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증여세 계산은요, 일단 자료를 보시면 본인이 갖고 계신 재산이 해외 주식인지 해외 상장된 ETF인지 이것부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문의하실 때 이렇게 한참 얘기해서 해외 주식 증여하셨다고 해가지고 해외 주식 평가 방법을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QQQ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해외 상장 ETF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된 ETF는 둘 다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종류의 이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증여세는 두 개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 방식은 똑같은데 이 증여 재산 금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일단 ETF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QQQ나 JEPQ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전일의 기준 가격에다가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이런 해외 주식 있잖아요. 이런 알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그러니까 합쳐서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다가 기준환율,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해서 증여재산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증여하신 재산이 주식인지 ETF인지 구분을 하셔서 증여재산을 평가를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별로 비과세되는 금액, 방금 말씀하신 배우자 6억 원 비과세, 이런 금액들을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이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고요. 여기에 구간별로 적용되는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본인이 신고기한 내에 직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은 본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시는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의 97%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세금이. 근데 잠깐만. 그 증여일 딱 그 기점에서 전후 2개월의 날짜를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좀 어려운데, 이게? 요거 좀만 더 부연 설명 네.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부분 이제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오늘이 증여일이다 라고 했을 때 전 2개월은 2달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2달을 빼고 달을 뺐으니까 날짜는 더한다. 하루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4년 12월 11일에 증여를 하셨다면 2개월을 빼면 10월이 되죠. 10월에서 11일에서 하루를 더하면 12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12일부터 평가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후 2개월은 12월에서 2개월을 더하면 25년도 2월이 되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반대로 하루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일 11일에서 하루를 빼서 25년 2월 10일까지 이 평가 기간 동안 물론 휴장인 날도 있고 이제 종가가 있는 날만 골라서 평균 금액을 구하고 거기에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하시면 증여재산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예, 세무사님, 그러면 이 계산하는 방법 좀 알았는데, 과세 표준이 나왔으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그 세율, 네. 그것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증여세율은 과세 표준 금액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재산 공제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배우자한테 10년 동안 6억 원 비과세되는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일단 증여재산 금액에서 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요. 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이 과세 표준 금액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단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까지는 10%고요. 1억 원 초과하고 5억 원 이하까지는 20%를 적용하고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원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율은 각각 구간을 곱해서 더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누진공제라는 게 있는 건데요. 만약에 10억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30%, 여기서 6천만 원을 빼게 되면 간단하게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 증여세 신고는? 네. 신고는 어떻게 해요? 일단 증여세 신고는요. 네. 신고 의무자가 음. 그 재산을 받은 수중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의 경우에는 N씨가 부인한테 주식을 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직접 세무서 가시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려도 그럼 홈택스에서는 어떻게 신고하냐 이렇게 네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이 영상과 함께 예. 신고 방법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 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할 건데 그 신고 기한도 따로 있어요? 네, 신고 기한 따로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기간은 동일한데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4년 12월 11일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12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니까 25년 3월 말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24년도 12월 중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어차피 다 말일로 가니까 그 일자에 관계없이 12월 달에 증여하신 거는 3월 말까지 신고도 하시고 납부까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세무사님, 제가 하나 그 의견 하나 드리면 이게 많은 고객님들 그리고 네. 많은 사례들 많이 이제 상담을 해 보셨잖아요. 네. 정말 투자자분들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네. 세금 엔투에서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잘. 네, 저는 제일 많이 궁금하고 네. 그리고 투자 활동에 정말 우리 고객님이 손해 안 보고 네. 정말 이렇게 해서 잘했네. 네. 아주 현명한 이 세금 절세 관련된 네. 이 비법들을 이 영상에서 네. 소개해 주시면 아예 사례 중심으로 네, 네. 도움 주시면 진짜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무사님, 이 세금 엔투를 기획하시게 된 의도 한 번 더 말씀 주시고 네. 앞으로 이 영상 어떻게 이 빈 곳간을 어떻게 채워 넣으실 겁니까? 저희가 사실 세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텍스센터에 세무사가 12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즌별로 신고 기한이 다가오거나 하면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컨텐츠도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주제를 뭐 연간 일정으로 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그때그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려운 등을 언제든지 짠 나타나가지고 팍팍 긁어주실 수 있는 우리 김지연 세무사님의 세금 엔투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